처음에 수율이 18%부터 출발해서 손익분기점이 80%에서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수율이 뭐 99%는 아닌 지금도 80% 초반입니다. 결국 2차 전지의 핵심 특기점. 네, 경제특구 시간입니다. 2차 전지는 올해도 성장성이 높은 섹터 가운데 하나로 뭐 의심이 없는 섹터인데 다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2023년의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오늘 옥석 가리기 리튬주 또 대해부를 하겠습니다.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 좋아. 사면 얼추 다 올랐는데 네. 이제는 가는 건 가고 못 가는 건 못 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스터디가 필요한 건데 작년부터 오셔가지고 그 수산화 리튬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을 소개해 주시고 뭐 소개해 주면서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확 그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산화 리튬 전반적인 걸 살펴주시고 전략을 세우실 건데 그러면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상장사 관련주가 어디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는 2차 전지는 성장주다 해서 다 올랐거든요. 복석 구별 없이. 그런데 올해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성의 기울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는 2023년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2차 전지 작년에는 우르르 다 올랐지만 올해는 오르는 주식은 오르고 못 오른 주식은 못 오르고 이런 흐름이 될 건데 제가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 계속 드릴게요. 이제는 그중에 소재주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 2023년은 소재주에 특히 주목해야 된다. 소재주는 영업이익률이 높고 가공주들은 소재 영업이익률이 낮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성의 기울기가 낮아지면 가공주들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체들이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튬 네. 이번에 또 보시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더 단기 비자 또 발급 제한 금지 이런 거 중국이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전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이야 수산화 리튬 뭐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 2차 전지 아예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만 보시면 기자분들도 그렇고요. 아직 잘 모르시니까 수산화 리튬을 보도를 보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임가공 업체인데 그것도 마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투자자들이 보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제가 구분을 해드려야 돼요. 오늘 정리를 쫙 해주실 겁니다. 네. 첫째는 수산화 리튬을 미세 가공 잘게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그런 데는 게 미래나노텍이 대표적이고 금량도 그쪽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임가공 업체 이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지만 수산화 리튬에서 철 같은 불순물을 빼내는 그게 대부분 마그네틱이 있고 제일 중요한 수산화 리튬 우리가 만든다 할 수 있는 정제 업체는 포스코홀딩스가 하겠다고 투자를 발표를 많이 해놨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하이드로 리튬은 작년 12월부터 이미 생산에 나서고 있어서 크게 본다면 이렇게 미세 가공이나 임가공 업체들은 가공 쪽이고 실제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스코홀딩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 회사들은 좀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로 보면 사실은 수산화 리튬을 이제 이 탄산 리튬에서 온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채취하고 하는 과정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광물에서 가져와든 뭐 염호에서 가져와든 그거를 이제 리튬으로 만드는 제조 단계가 먼저잖아요, 정제가. 그죠? 그 다음에 가공 단계가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소위 뭐 돈이 잘 벌리는 영업이익이 높은 것은 이 가공보다는 직접 만드는 정제 제조 단계가 더 이익률이 높다는 거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공업체들은 두 자릿수는 거의 없습니다. LNF는 심지어 LNF 에코프로그램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많아야 8%, 9%. 근데 미국의 알버마일 같은 건 한 30%, 중국의 간펑 리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한 48%씩 되니까
사실은 소재 쪽이 왕서방이고 예. 가공 쪽은 곰이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을 좀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먼저 아까 순서는 제가 헷갈리기 말라고 먼저 말씀드린 게, 네. 그러니까 제조 정제 이게 이제 먼저 단계고, 네. 가공이나 인가공은 다음 단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은 그 가공 쪽에 있는 데를 먼저 보면 금양이 지난해 사실 수산화리튬 이런 쪽에 제일 어떻게 보면 먼저 부각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양이요. 네. 그럼 금양이라는 회사는 2차 전지 수산화리튬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전망이 어떤지 먼저 금양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금양은 사실 회사는 모르겠어요. 네. 회사는 우리는 수산화 리튬 관련주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통형 전지 만들 회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점검을 해드리는데 네. 발포제 분산 기술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 잘게 만들겠다. 근데 2000 회사의 홍보 자료들을 보면 2019년까지 설비를 갖추고 2020년부터 업체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2023년이니까요. 시간이 너무 긴데 매출은 없다. 이건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북이고 네. 또 양극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르코늄을 공급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1년 매출이 한 1,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상적인 매출이다 볼 수는 없고 그 부분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없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8천억을 투입해서 부산 기장에 원통형 전지 생산 라인을 건설을 하겠다 하고 MOU 뭐 MOU는 말 그대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수준으로 MOU를 했다. 그 다음에 리튬으로 분류된 게 콩고의 리튬 광산 작년 10월에 또 콩고하고 MOU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콩고 광산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됐는데 뭐 우리 경험 많은 분들은 다 아프리카 광산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관련 매출이 나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분류하기는 좀 아직은 이러다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고 앞서서 콩고 광산이나 부산의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MOU 수준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배터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반도체는 현미경으로 봐야 할지 초정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장비 업체들도 기술력 때문에 세계 몇 못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래 버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를 못 사니까. 맞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뭐 몇 센치짜리거든요. 그 반도체 만드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반도체하고는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이제 셀 업체들이 보면 최근에 뭐 SK온이 뭐 공장 하려다 안 되고 뭐 수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는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 같으면 뭐냐면 일본의 파나소닉이 원래 배터리 만드는 업체 아닙니까? 선두 주자였죠. 그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처음에 수율이 18%부터 출발해서 손익분기점이 80%에서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수율이 뭐 99%는 아닌 지금도 80% 초반입니다. 결국 2차 전지의 핵심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율을 빨리 높이느냐. 그리고 안정된 제품을 균일하게 만드느냐. 그다음 제 배터리를 다 잊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있는데 안정성 있게.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용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인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G 인력을 SK가 빼가는 바람에 LG가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배터리는 뭘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율을 빨리 올려서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 어쨌든 핵심은 사실은 그 반도체만큼 그렇게 막 뭐 반도체 3나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되기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셀이나 이런 것보다도 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소재다. 오늘 포인트는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온 인력들, 경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유럽 같은 노스볼트 이런 데서 뭐 배터리 만들겠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만들지. 그러게요. 저건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희한한 건 뭐 SK온 같은 경우도 한국 공장에서 수율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 딴 데 가서 공장 세웠는데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죠? 공장만 옮겨도 좀 다른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예,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미세 가공하는 금양부터 말씀. 또 뭐 금양을 좋아하시고 스타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스타디 하시면 되고요. 우리 네. 이제 하 대표님 입장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